자,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사실 여러분들이 본 시험은 아닌데 이제 주간 학생들이 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주간 학생들이 본 이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 것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그 주간 학생들은 좀 이제 시험 문제 좀 기출 문제 위주로 좀 했고요. 이게 바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그 뭐 이번 기사 시험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 뭐 요즘에 뭐 기사 시험이 전반적으로 1차고 2차고 간에 다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 뭐 점점 더 원리 위주로 잘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제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가 뭐냐 보면은 뭐 제 생각인데 좀 뭐랄까 그 어, 원리 위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도 힘들어져 버리는 것이 그 수치를 외워라 하는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더 힘들어진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요. 그, 그,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게 기출이 돼버리면 외울 것은 외워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또 논란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굉장한 좀 이슈가 됐던 게, 작년까지는 KEC 규정에 의해서 그 KEC 규정이 작년 겨울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KEC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이제 이슈였는데 예상대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죠. 뭐냐면 KEC가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법령인데 이것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새로 된 부분이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근데 결론으로는 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이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했던 것들이 또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꼭 그 외워야 되는 수치들은 꼭 외웠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어,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어렵고 외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대로 또 해보시면 됩니다. 외워서 또 잘 외우고 좀 이 길이 좀 어려운 것이 이제 외워야 할 게 뭐 한 거의 한 수천 가지까지 되나? 아마 아무튼 천 문제를 살펴보면은 한 번에 한 18, 많게는 18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음, 한 20개년까지 합쳐지면 한 1000문제는 넘을 겁니다. 그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은 극복하는 길이 반복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자꾸 봐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중간에 한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케이블이 케이블 규격이 이제 과거에는 지름으로 따졌는데 이제 면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퀘어라고 표현합니다. 스퀘어. 그래서 몇 스퀘어 이렇게 또 따지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 표가 있어요. 이게 1.5부터 꽤 큰 규격까지 있는데 이 낮은 쪽에서의 케이블 규격은 외워야 됩니다. 이 수치를.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주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꼼짝없이 외워주셔야 한다. 그래서 보면 그 1.5 다음이 이제 1.5 스퀘어라고 말하는 거죠. 1.5 다음이 2.5 스퀘어입니다. 2.5 스퀘어. 그래 1.5 다음에 2.5 스퀘어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어디? 자, 4, 6, 10, 그 다음에 10, 16,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선 규격인데 이걸 잘 외워줘야 된다. 일단 외우는 방법이 조금 있다면은 이 4하고 6 이 두 개 더하면 10이 되죠. 10하고 6 더하면 또 16이 되죠.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10하고 16 더하면 26이어야 되는데 26이 아니고 25로 간다. 그 다음에 35로 가고 또 그 다음 규격들이 또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케이블 규격을 구했을 때 운 좋으면 이 규격을 주기도 하지만 안 주어도 외워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식이다. 이제 이거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그 뭐냐면 어떤 전기 배전반이 있고 좀 먼 거리에다가 전기를 설치해서 쓰고 싶어요. 그럼 거기까지 전선이 쭉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전선의 굵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만약에 주의할 점이 이 전선을 만약에 너무 얇은 걸 썼을 경우에는 이 거기까지 도달하다가 전기가 제대로 전압 강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전압이 크게 떨어져 버려서 이쪽에 전기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도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전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한 3kg, 5kg쯤 되는 거대한 설비를 가지고 뭐 공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동장 가로질러서 한 100m가 지나가니까 전력이 안 나와요. 전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랬던 현상인 게 뭐냐면 일단은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압 강화가 심해져 가지고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전압 강화가. 그래서 그 전기 설비를 사용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은 그런 경우 차라리 너무 거리가 떨어진 야외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그냥 발전기로 전기를 스스로 발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죠. 전기를 길게 끌어 쓰면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시설을 하게 됐을 때 전선 굵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건데, 음, 일단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담상 삼선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의 유도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단면적이 영어로 A예요. A, 에어리아. 일단은 공식은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게 17.8 LI가 되더라. 그리고 그게 1002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7.8 LI에 1002다. 담상 삼선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20V가 있는데 가운데 탭을 내 갖고 여기하고 여기는 110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선은 3개인데 상은 하나다. 이게 단상 삼선식이고, 삼상 삼선식은 이제 그 이렇게 Y결선에서 중성선을 통해서 뭐 이제 R은 RSC를 안 하고 L1, L2, L3라 그러니까 L1 대 중성선, L2 대 중성선, L3 대 중성선,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전선이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요거랑 맞춰져 있어요. 미리 스퀘어랑 맞춰져서 숫자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천을 넣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L 길이, 여기 전선에 설치한 전선의 거리, 랭스, 이거는 미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이 전류가 I고요. 전류가 만약에 크다 하면 당연히 전원선도 굵은 걸 써야 되고, 거리가 멀어져도 전선을 굵은 걸 써줘야 저항을 떨어뜨려 가지고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소문자 E는 전압 강화분이에요. 전압이 몇 프로 떨어지느냐, 그 전압이 떨어지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 떨어지는 전압이 그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만큼 단면적도 더 큰 거를 써줘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 이것을 여기에서 담상 2선식은 뭐냐면 여기서 중성선이 없어지고 딸랑이 이제 두 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를 갖고 둘이 나눠 쓴 거였는데 이건 두 배로 커졌잖아요. 이제 이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요걸 2분의 1에서 1로 두 배가 커진 거니까 17.8에다 2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35.6이 될 거예요. 35.6 LI에 1002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상은 이제 아까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일 때, Y결선일 때 중성선을 쓰지 않고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델타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루트 3배가 커집니다. 이제 그 전압이 루트 3배가 커진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루트 3배가 커짐으로 17.8에다가 루트 3, 루트 3이 1.73이잖아요. 이거를 곱해줘 봅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0.8이 나올 겁니다. 30.8 LI 네, 1002가 된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표를 썼어요. 이거 조명은 3%, 기타는 5%. 이것도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선 규정인데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6%, 8%. 이게 이번에 전기 기사 시험에 1차에 나와서 이 표를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당황했죠. 아주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관연도 문제집에서는 이 새로이 개정된 이 룰을 적용을 해서 이걸로 새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풀면서 이 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 고압으로 어떤 설비를 어떤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저압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들 좀 시험 보는데 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3상 4선식이니까 공식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L을 구해야 되는데 L은 50m 주어져 있고 I는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I는 계산을 해보면 자 전류 I는 전력 P를 예, 어, 이제 원래는 이제 P를 이 전력이 이거네. 어, 루트 3 V로 나누면은 그 전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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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니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서 지금 동영상 강좌 촬영하고 있어갖고 예, 지금 미안한데 한 저기 한 10분 뒤에 하기 예, 10분만 좀 지금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 예, 예. 그래서 여기가 10kg니까 kg는 10의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고 루트 3 곱하기 380 하면 이 전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류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 전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강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제 380V면은 저압에 해당이 돼요. 저압인데 전압 강화를 몇 프로로 한다 원래 조건을 주는데 여기서 전압 강화가 조건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를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외워가지고 했어야 되고 이제 여기가 내용이 보니까 전열기 그러니까 히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히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역률이 어차피 100%라고 흔히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요거까지는 380V 계산합니다. 근데 키포인트가 여기 전압 강화를 일단은 이 표를 일단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이게 전압 강화가 380V에 5%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잘 외웠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전압 강화는 무조건 중성선에 걸쳐 있는 전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담당 3선식이었을 경우에 여기 110V, 220이었다면 여기 110V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3당 4선이었을 경우에 중성선과 이거를 보면은 여기를 계산하는 거라 여기를 계산하면 여기는 아마 380에 루트 3이 되는 거고 어차피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22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 E는 220 곱하기 5%니까 0.05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면 이 값들을 다 220 곱하기 0.05를 어디에 여기 이 자리에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다 됐죠. 17.8 곱하기 50 곱하기 요거 전류죠. 전류 여기다 넣고 1000 곱하기 220 곱하기 0.05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 약 한
1.5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게, 그 전에 그 내선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 내선 규정으로 풀면은 이게 이보다 더 두꺼운 규격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이 개정된 내선 규정을 적용해서 푸니까, 새로이 개정된 KEC 규정을 적용해서 보니까 1.5가 나오더라. 근데 이게 그 전기를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5 스퀘어가 지금 현존하는 전선 중에서는 가장 가는 건데, 그 가장 가는 케이블인데 겨우 1.5 가지고 이게 버틸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10km짜리에다가 50m나 떨어져 있는데 1.5 갖고 버틸까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1.5로 나온 계산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산에듀 강의를 보니까 내선 규정상 2.5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2.5, 계산은 1.5가 나오는데 2.5로 다시 그 바꿔서 써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이렇게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거 나오면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5로 계산상 이렇게 놔도 1.5는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한 2.5 정도 해줘야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과 또 실제 답이 또 틀려지는 그런 경우가 된 거고요. 이 문제는 제가 살짝 바꿔본 건데, 지난번에 시험 나왔을 때 어, 그림과 같은 부하인데 그림이 없네요. 근데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내가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200, 300, 그리고 500, 그리고 여기 뭐더 3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시간씩 24시간 하루, 그리고 이게 키로 어, VA라 이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제가 문제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 응용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출력으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몇 킬로와트 아워가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냐면 와트 아워니까 이건 시간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뭐냐, 이게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그냥 VA는. 근데 이것이 와트는 유효전력이라는 거고, 유효전력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면, 피상전력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면 유효가 된다. 그래서 자, 오전을 볼게요. 오전은 200에다가 역률 0.85. 실제적으로 그 피상전력이 유효보다 더 큽니다. 그거를 6시간 더하기, 또 6시부터 12시까지, 여기까지는 오전으로 봐죠. 여기까지 또 6시간은 300에다가 곱하기 0.85 곱하기 6시간. 오후에는 역률이 100%래요. 100%면 0.85가 아니라 이제 1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500 곱하기 1은 뭐 500 곱하기 1은 그냥 1이니까 6시간, 그리고 또 18부터 24시까지 300도 여기도 1이니까 곱하기 1을 하나만 하고 곱하기 6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의 출력이 나오겠죠. 전체 출력. 출력을 물어봤지 철선하고 동선은 주지 않았어요. 이제 원래 문제는 출력, 출력, 출력 대 출력, 입력 대 출력이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입력에서는 출력에다가 손실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손실이 뭐가 있냐? 변압기에서, 또 모터도 마찬가지인데 철선과 동선이 있다. 이것들을 얼마라고 주어졌으면 효율이 계산을 해야겠지만 좀 출력, 이것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봤더니 또 당황해서 다 원래 문제대로 다 외워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